저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정약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운센 송 약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는 그 마약류 의약품들이 어떻게 처방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소비자들한테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잠깐 자료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에 우리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프로포폴이라는 의약품이, 마약류 의약품이 그 오남용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예를 들면 어떤 성형외과에 이 프로포폴이라는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은 되었는데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투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사용 내역을 의원에서 폐기를 하는 바람에 그 의약품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 사람의 마약류라고 하는 거는 중독성이나 오남용의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의약품인데도 이런 허점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던 뉴스 중에 비만 의약품, 비만 관리용 의약품들이 있죠. 식욕 억제제가 대표적인 네, 마약류 아주 많이 의약품인데 쓰죠. 예. 지금 이런 약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들이 종종 역시 뉴스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비급여 처방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본인 스스로 어쨌든 허위로 처방전을 받아서 그게 이제 약국에서 투약을 받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그렇죠.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의 허위 처방전이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네. 처방전이 어떻게 허위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시민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뭐 마약류에 관련된 의약품을 처방전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A라는 사람이 받은지 안 받은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비급여 처방전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가상의 인물로 처방전을 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간 약이 실제로 A라는 사람한테 가지 않고 B라는 사람에게 아니면 C라는 사람에게 가면서 오남용의 우려가 발생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앞서 봤듯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 마약류 처방전이 발행이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관련 뉴스도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네. 마약류 관리 통합 시스템이 과연 어떤 건가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식약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마약류 취급자나 마약류 취급 승인자로 하여금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뭐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끔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는 작년 5월이니까요. 이제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 제약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도매상을 거쳐서 병의원 처방을 거쳐서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투약이 최종적으로 되는 이제 거. 환자들한테까지 그렇죠. 가고 있는데 과연 이 마약류 통합 시스템은 앞서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비급여 처방전도 같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니죠. 이 현재 관리 시스템 상에서는 최종 단계인 병의원에서 그 처방전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실제 사용량도 역시 허위로 기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위조를 적발하기는 힘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 의약품이 나가는 거는 알 수 있지만 그게 누구한테 가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5일 국정감사 때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된 적이 네. 있었는데 그때 제기됐던 문제를 보시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처방전을 이제 제대로 처방이 됐는지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있는 시스템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서로 불일치한 건수가 각자 보고된 예. 내용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불일치되는 건수가 5개월 만에 58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식약처장은
앞으로 마약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하는, 그리고 이것들을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약류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마약류 처방전에 한해서는 그 환자의 개인정보, 그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처방전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잘 보이실까요? 위에 부분은 환자의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가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6가지의 의약품 중에 마약류 의약품이 들어 있습니다. 식욕억제제, 비만 처방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 요런 식으로 주민번호가 가려져서 처방이 나오죠. 하지만 이것들이 비급여 처방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혀 어떤 시스템에서도 걸러지지가 않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비만 식욕 억제제 처방을 받은 뒤에 이걸 불법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상으로 유통이 되어서 그게 문제가 많이 종종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주 식욕억제제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렇죠. 사이트나 네네, 카페에서는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들이 정말 오남용이나 중독성의 우려도 또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약물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좀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류 처방 의약품 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 청구를 하고 청구를 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주민번호, 그리고 그것들을 발행하고 있는 병원, 의원들이 병원 정보, 네. 병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만 이것들이 합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비만류 의약품이나 뭐 수면 유도제, 수면제 같은 의약품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허위로 네. 처방 조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수면제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졸피뎀이죠. 그렇죠. 졸피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약물이기도 한데 네, 뭐 가루로 해서 술에 예. 타서 몰래 먹이기도 문제는 하고.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급여 처방전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처방전을 2개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는 처방일수 제한이 있거든요. 졸피뎀 같은 경우는 28일 이상 처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악용을 해서 한 사람은 주민번호가 있는 처방전, 또 주민번호가 없는 처방전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56일 아니면 그보다 더 3개월 이상도 받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 동일한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마약류 통합 시스템은 마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유통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환자한테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고 최종 단계를 지금 방법이 없는 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아마 그 시민분들도 약국에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병원이나 갔는데 어디서 혈압약을 드시고 있네요. 어디서 진통제 드시고 있네요. 이 약은 빼고 드세요. 그것들이 지금 전산으로 약이 중복 투약되고 있는지가 관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처방전 그렇죠. 거름 과정이 단계가 이 병원에서 쓸모가 없어지는 또 마약을 거죠. 받고 저 병원에서도 마약을 받고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다 주민번호가 예. 없으면은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약법 개정을 통해서 마약류 처방을 발행을 할 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처방하고 있는 병원의 정확한 정보 그리고 발행 요양기간 번호를 꼭 마약류 처방전에는 기재를 했으면 하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약법 개정 역시 통해서 그 마약류 처방전을 약국에서 조제할 시에 약사는 그 처방전의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화를 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병원에서 제대로 그 기재했던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약사가 조제를 했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도 처벌 그렇죠. 수확이 그런 생길 수 것들을 할 있죠. 수 있도록 네. 좀 강력하게 좀 이런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마약 유통화 시스템과 환자들의 중복 투약 오류를 방지하고 있는 DUR 시스템을 서로 연계시켜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마약류 오남용을 하지 않고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물론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마약류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당연하죠. 제도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단계에 환자의 그 허위 기재, 환자를 허위로 가상의 인물로 처방을 발행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최소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로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는 통합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좋은 제도를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들을 추적 가능한 그리고 각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들의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이것들이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즉 마약류 오남용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들도 많고 무슨 얘기인지 뭐 정신이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항상 방송이나 뉴스에서 자주 보고 있는 그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사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완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의 설명 그런 네. 이야기들이었고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국회 입법청원도 들어가 있죠. 네, 예. 지금 마약류 처방전에 한해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해달라는 저희가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